안녕하세요. 유니팜의 유니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가벼운 주제인 약대생 카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약대와 관련해서 더 다양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이제 남학생들을 위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카투사 같은 경우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이제 카투사가 되신 분이거나 아니면 뭐 확률은 낮지만 일단 카투사에 이제 지원을 해서 붙었을 때 본인의 인생 로드맵을 어떻게 짤지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계획을 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카투사를 왜 지원을 하려고 하시나요? 대부분의 이유는 평일에 외출이 자유롭고 주말에 외박도 자유롭고, 그리고 미군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이 메인의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보통 약대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남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그냥 패기롭게 나는 그냥 군대면 어디든 가겠다 하고 후회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그 1년 반 정도 되는 그 반이 넘는 그런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활용함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시기들을 또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격증을 하나 따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PC방만 다니다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축구만 하다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 뭐 본인의 선택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게 좋냐라고 하는 거는 판단은 본인의 몫에 딸려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뭐 카투사를 들어간다 했을 때는 또 본인만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미리 군대를 가기 전에 본인이 가고 싶은 곳, 본인의 목표, 그리고 계획을 좀 짜서 들어간다면 훨씬 더 군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군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앞서서 한 1, 2년 정도를 굉장히 치열하게 계획을 짰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사실 군 생활에 있어서 알차고 자기 개발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면 군입대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약대생들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뭐 군입대를 하기도 하고,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하기도 하고, 이제 아예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입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하는 학생들의 좀 특징은 뭐 본인이 아예 대학을 바꾸거나 아니면 전공을 바꾸고 싶어서 군 휴학 같은 느낌으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수능 준비를 다시 하는 거죠. 뭐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일단 한 학기 동안 동기들을 많이 알 수 있고 충분한 시간이고, 그리고 충분히 학교의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를 군대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제 동기들이랑 헤어지는 게 서운하긴 하죠. 근데 서운하긴 하지만 뭐 군대는 어쨌든 가야 되니까 이때 가긴 했거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가는 학생들은 뭐 사실 1학년 1학기 마치고 가는 학생들이랑 비슷한데, 뭐 차이라 하면 1학년 과목을 전체를 한 학기만 배우고 가버리면 한 과목의 전체 분량의 반만 배우고 가는 거고, 뭔가 좀 애매하게 해놓고 간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2학기까지 하고 1학년을 통틀어 다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면 그래도 내가 1학년 들어와서 입학해서 샀던 교재들 전체를 다 끝내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하나를 딱 완벽하게 해놓고 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차이는 없다는 거.
하지만 이제 군 휴학을 해서 대학을 바꾸거나 뭐 이런 전공을 바꾸거나 할 경우에는 굳이 2학기까지 해서 뭐 과목들을 한 과목을 끝내거나 뭐 배울 필요 없이 최소한으로 듣고 군대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동기가 두 개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학교 입학 동기가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을 때 복학 동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장점은 내가 입학했을 때 동기는 내가 복학했을 때 이미 학년이 저보다 높은 학년으로 다니고 있겠죠. 그러면 저보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원래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본인보다 선배들이 굉장히 어렵고 막 그랬지만 본인이 1학기 때 이미 다 친구 맺은 동기들이 이제 복학했을 때는 선배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하는데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시험 정보 같은 것도 많이 흘려주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인 이제 졸업 후에 가는 거. 졸업 후에 가면 본인이 입학했을 때 동기들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끝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약사고시까지 보고 이제 군대를 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장점은 뭐 1학년 때 배운 과목들을 중간에 군대 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쭉 6학년까지 그 약사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뭐 까먹는 것도 없이 쭉 가서 약사고시를 잘 치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군대 갔다가 1학년 1학기, 2학기 뭐 이 정도 듣고 군대를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때 배우는 거는 굉장히 기초 과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사고시에는 딱히 큰 반영 비율이 없는 과목들과 교양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뭐 이때 하고 중간에 군대 간다고 기간이 좀 쉬는 텀이 있다 해서 뭐 까먹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장점이라 생각하면 장점일 수 있고 크게 상관없으면 상관없을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여기 쓰진 않았고요. 오히려 졸업 후의 장점이라고 보자면 카투사는 주말에 외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금요일 오후 5시 퇴근하고 나면 5시인지 뭐 5시 반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시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5시에 전체 점호를 인원 점검을 하고 나면 이제 버스 타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사회로. 그랬을 때 보통 약사거나 아니면 어떤 타 직업이 있는 군인 같은 경우는 주말에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아는 곳이나 지인분들을 통해서 알바를 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데, 만약 약사인 경우에는 졸업하고 나면 약사겠죠? 약사인 상태에서 주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게 알바의 개념보다는 시급이 훨씬 더 세게 받을 수 있겠죠? 본인이 주말에 뭐 데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짧게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약국에서 아주 짧게 일을 하고 시급은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 대신 이제 그런 약국은 보통 일반적인 약국은 면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면허 신고가 필요 없는 약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국들이 뭐 지인을 알고 있거나 이러면 그런 데서 일하면 시급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졸업 후에 일단 가면 뭐 내가 나중에 군대에 있을 때 뭐 약사고시 생각이나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게 막 복잡할 수도 있지만, 졸업을 해서 본인이 이미 이제 약사인 상태에서 군대를 가는 경우에는 마음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냥 편하게 군대만 나오면 난 이제 진짜 사회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편안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가면 일단은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군 입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서도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막상 군대에 가서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점에서 내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알 거 다 알고 들어가면 남들이 좀 쓸데없는 걸로 시간 낭비할 때 본인은 훨씬 더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가지 케이스로 1학년 1학기 마치고 1학년 2학기 마치고 아니면 졸업 후에 가는 3가지의 장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카투사의 장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카투사는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퇴근 후에는 거의 뭐 1인실, 본인 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에 들어간다 해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거든요. 퇴근 후에는 완전 자유로워서 뭐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도 되고, 뭐 축구를 하고 싶으면 축구를 해도 되고, 아니면 거의 미군들과 놀고 싶으면 놀아도 되고, 완전 자유라는 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일반 육군은 뭐 동기 생활관이라고 있어서 자기가 따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공부를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좀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에 대비해서 이런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카투사의 가장 큰 장점인데 저도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카투사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미군과 카투사가 있다고 치면 근무지에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보직에 따라서 본인이 받는 특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있었던 곳은 한 사무실에 인원이 5명이라 치면 6명이라 치면 카투사 2명에 미군 4명 이렇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12명이라고 쳤을 때 카투사 2명, 미군 10명 뭐 이런 곳도 있었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는 본인이 한국말을 쓰는 게 더 이상해집니다. 그 환경 속에서 다 영어 쓰는데 나 혼자 한국말 쓰는 게 이상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영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활 속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면 꿈에서도 영어로 대하는 꿈을 꿀 정도로 정말 영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영어에 더 욕심이 있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개인 시간 퇴근하고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그 시간에 여러 회화를 가르쳐주는 영어 유튜브를 참고하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 여기 있는 미군들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갈고 닦은 걸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문화들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미군 자체가 백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히스패닉도 있고 뭐 다양한 인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종의 다양성을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에 외박이 가능하고 평일에 외출이 가능하다는 건데, 저는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이게 믿을 수 없었거든요. 진짜 내가 평일에 외출이 가능할까, 군인인데 주말에 정말 외박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네, 정말로 가능합니다.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3가지는 하지만 보직에 따라 본인이 이제 받은 특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엄청 극단적이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외박이 가능하지만 본인은 뭐 평일에 외박이 가능할 수도 있고, 남들은 보통은 주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외박이 가능하지만 본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밖에 외박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는 점. 하지만 일반 육군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영어 실력 늘리고 개인 시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대략적으로 카투사를 들어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를 좀 요약을 해봤는데, 처음에 5주간은 한국군 육군 훈련소로 갑니다. 요즘 뭐 논산으로 다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논산으로 갔었는데, 카투사가 1월 각 월별로 뽑잖아요. 1월도 뽑고 2월도 뽑고 뭐 쭉쭉쭉쭉 해서 12월 뽑으면 이 해당 월에 들어간
카투사들이 동기가 됩니다. 같은 시기에 들어간 동기가 되는데 대략 한 180명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인원도 감축을 해서 조금 더 적게 뽑죠. 제가 갔을 때는 180명 정도였고 거기서 4명에서 5명 정도가 약사 또는 약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논산훈련소에 180명으로 들어오면 저희 때는 키로 나눴거든요. 이제 키가 큰 사람부터 작은 순으로 뭐 분대를 나누고 그 분대별로 이제 한 13명을 1소대 1분대, 그 다음 13명을 1소대 2분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이때 한국군 육군훈련소는 기초 군사훈련을 배웁니다. 뭐 행군하고, 뭐 화생방하고, 수류탄 던지기 하고, 뭐 이런 거 배우는 기간인데, 보통 다른 일반 육군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자대 배치도 받고 계속 비슷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조금 한국군 육군 훈련소에서 조교분들도 그렇고 조금 정식으로 가르쳐 주는 느낌이고, 저희는 어쨌든 한국군 육군 훈련소는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고 그 이후에 미군 훈련소에서 조금 더 본격적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에서는 이제 미군과 같이 미군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국군 육군훈련소에서는 조금 그 다른 한국 육군 병사들에 비해서 조금은 터치를 덜 받는 느낌을 받거든요. 뭐 그렇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시설은 좀 열악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했을 때는 샤워실도 생활관 밖에 있어가지고 뭐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얼어 죽을 만큼 추운 상태에서 밖 야외에 있는 샤워실에 달려나가서 씻고 들어오고, 그러다가 따뜻한 물 나가면 뭐 찬물로 샤워하고 뭐 그래야 됐던 그 훈련소였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굉장히 추억은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시 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교분들이 우리 훈련병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점, 좋은 점이죠, 이거는. 관심이 많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카투사 또 다른 특징은 나이대가 높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아까 13명으로 한 그룹으로 해서 분대를 짠다고 했잖아요. 그 13명 나이의 평균을 내보니 2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조금 대학교 졸업하고 일하다 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혹시 본인이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카투사 들어와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훈련소 조교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5주 지나고 수료할 때쯤이면 조교분들이 형,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한국군 육군 훈련소는 조금 할만하다, 재밌다, 우리들 180명끼리 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군 훈련소는 진짜 힘들었어요. 3주인데 진짜 너무 빡셌습니다. 그래서 미군 훈련소를 3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배고픈 거, 졸린 거, 그 다음에 PT 테스트, 체력 테스트. 근데 이때는 배고픈 거 왜 배고프냐면 진짜 배고프게 만들어요, 조교분들이. 여기서 미군 조교들이 이제 드릴 설전트라고 하는데, 드릴 설전트가 먹는 거를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 운동식단 있잖아요. 헬스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의 닭가슴살하고 풀만 뜯게 만듭니다. 풀만 뜯어먹게 만드는데, 이거 먹다 보면 진짜 복근이 생길 정도로. 그리고 초코, 그러니까 당이죠. 당이나 지방류들, 이런 게 철저히 못 먹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배고픈데 PT 테스트를 위해서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 맨날 시키는 거, 그거 계속 3주 동안 하다 보면 거의 미군 훈련소 수료할 때쯤이면 복근이 보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배에도 복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미군 훈련소입니다. 그러다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다시 먹을 거 너무 자유로워져서 막 먹다가 다시 다 사라지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배고프다는 점. 두 번째는 졸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졸려요. 육군 훈련소는 잠을 한 7시간 반 정도 자게 한다고 치면, 미군 훈련소는 한 일단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잤던 수면 시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4시간에서 5시간인데 수업은 또 매일 8시간씩 듣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거의 내가 재밌어서 수업을 듣고 싶어도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3주간은 졸음과의 싸움이라고 배고픔과 졸음과의 싸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 성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PT 테스트 같은 경우는 1차, 2차 시험을 보는데, 이게 미군 훈련소 들어갔을 때 카투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 PT 테스트에서 페일을 받는 거거든요. 페일을 받게 되면 사실 카투사는 본인 평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지원을 못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더 이상 다시 지원할 기회가 없어지죠. 근데 만약에 여기 PT 테스트에서 1차에도 떨어지고 2차에도 떨어진다? 하면 페일을 받으면 그냥 카투사에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본인은 지원했고 지원해서 페일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카투사를 지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차에서 비록 페일을 하더라도 2차는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어서 굉장히 이 PT 테스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테스트인데, 이렇게 하루에 수업 8시간씩 들은 걸 바탕으로 뭐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봅니다. 그 중에 뭐 어떤 시험은 그냥 본인의 기초 영어 실력, 리스닝이랑 독해를 보는 시험이 있고, 이건 완전 본인 실력 기반이고, 군사 용어는 여기서 영어로 된 군사, 뭐 축약 용어를 외우고 뭐 등등 총기 분해 뭐 하는 것도 수업도 배우고 뭐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 성적이 나중에는 자대 배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라는 건 결국 본인의 특기를 배정을 받고 그거에 맞춰서 자대에 배치가 된다는 건데, 거의 랜덤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직은. 근데 뭐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다 알려주진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때 봤던 테스트, 영어 테스트도 있고 뭐 총기 분해 테스트, 뭐 이런저런 체력 테스트 이런 것이 다 합쳐서 그런 것들을 잘 본 사람들이 이런 행정, 통역, 어학병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이 점수가 낮은 카투사들은 헌병이나 전투병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180명 동기 중에 좀 친한 사람들 다 들어간 친구들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는 점. 그리고 그러면 헌병이랑 전투병이 왜 안 좋냐 하면,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말 외박과 평일 외출에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카투사들과 다른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법칙을, 다른 규칙을 갖고 있거든요. 규칙. 그래서 뭐 남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가는데 본인은 뭐 목요일 날 나간다. 뭐 목요일 날 나갈 수도 있고 뭐 수요일 날 나갈 수도 있고, 이게 좀 불규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가는 게 좀 고정이 돼 있으면 내가 친구들이랑 약속을 하고 그때 약속된 날짜에 이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본인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쉴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리 약속을 계획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상 사회에 나가면 외박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놀 친구들도 없고, 뭐 이런 단점이 좀 있다는 점. 그리고 헌병과 전투병은 따로 이런 특기를 받은 카투사랑 다르게 그린 사이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린 사이클이거든요. 이제 실제 필드에 나가서 전투 훈련을 실제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밖에서 이 침낭 같은 거 해가지고 자고 조금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이걸 2달에서 한 달에서 2달인가 2달에서 3달 정도 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헌병과 전투병은 한다는 점. 그리고 헌병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딱 총으로 쏘면 전기 쫙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씩 다 맞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무섭잖아요. 맞기가. 그런 것도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쪽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쪽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곳에 가려면 테스트 점수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이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육군훈련소, 한국군 육군훈련소 5주, 미군 훈련소 3주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자대 배치를 받고, 이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에는 뭐 별 일이 없는 한에는 전역할 때까지 계속 배치받은 그 자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대 배치를 지역적으로 따져보면 뭐 동두천, 용산은 요즘 거의 없어졌죠. 뭐 오산, 성남, 대구 뭐 이런 데가 다 있지만 지금 80%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지금 다 이전을 해가지고 80% 이상은 평택으로 배치를 받습니다. 나머지 이제 소수 같은 경우는 성남, 동두천 이렇게 다 배치를 받는데, 이건 진짜 완전 랜덤인 것 같고, 근데 웬간해서는 본인이 평택으로 배치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만큼 많은 훈련병들이, 많은 카투사들이 평택으로 배치를 받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군 생활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4번은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대략적으로 써봤어요. 그래서 PT 같은 경우는 아침 PT, 아침 운동인데, 군인이라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런 PT 테스트가 훈련병일 때보다는 좀 루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자대 배치 받았을 때도 계속 체력 검정을 하거든요. 미군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군이면 이런 자대 배치 받고도 PT 테스트에서 계속 몇 번 이상 페일하면 군대에서 쫓아내요. 카투사 같은 경우는 쫓아내진 않고 이런 페널티가 있거든요. 뭐 주말 외박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PT에서 페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PT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직이나 본인이 일하는 근무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게, 본인의 상사가 아침에 그냥 PT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뭐 근무 끝나고 운동을 하든지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 하면 뭐 이때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아주 특수한 케이스지만 본인이 배치받은 자대가 한국 군무원들이랑 일하게 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군인이랑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PT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꽤나 선택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80% 이상은 하신다고 보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운동하고 뛰고 뭐 무산소 운동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운동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아침에 6시 반부터 운동하려면 6시 반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PT를 끝나고 나면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이제 출근 준비하고 아침을 먹는 건데, 아침은 디팩이라고 있어요. 디팩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 아침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침에 오믈렛도 주고 뭐 와플도 있고 베이컨도 있고, 아직도 생각이 날 만큼 정말 맛있는 식사거든요. 근데 점심 저녁은 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은 무조건 챙겨 먹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9시에 출근을 해서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 근무 환경은 기본적으로 사무실 근무가 많아요. 사무실 근무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헌병이나 전투병은 조금 예외입니다. 본인이 어디서 일할지 잘 몰라요. 헌병은 뭐 총하고 방탄조끼
입고 막 계속 돌아다니는 업무를 하는 게 조금 대다수인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시에 근무가 끝나면 9시에 저녁 점호가 하기 전까지는 완전 자유시간으로 본인이 뭐 공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편의시설에 가서 뭐 컴퓨터 게임해도 되고, 노래방 갈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시간에 이제 외출을 해가지고, 카투사 동기들끼리 회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족, 그 본인의 평택이 본인의 고향이다, 본인의 친구들이 많다 하면 그냥 잠시 평일에 외출해서 친구들이랑 밥도 먹을 수 있고, 정말 자유롭다는 점. 이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투사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카투사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약대생으로 특정 짓는 영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약대생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환경이 있는 군대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본인이 중간에 잠시 나와서 군대를 갔다 왔다 하더라도 자기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 시간적으로 마이너스 될 것도 없고, 한 정말 좋은 군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약대생이라면 조금 더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여기에 가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군대를 간 건 그래도 좀 시간이 흘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거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혹시 뭐 달라진 게 또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군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